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7월 31일 국내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망감을 내놓는 이런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어떤 개최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코스닥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보였습니다. 493억의 매도를 보이고, 선물 시장에서 2113계약을 매도를 보였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유독 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적인 매수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2200선, 2020선까지 밀려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매매가 결국은 오늘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흐름상으로는 직전에 그 저점을 지금 현재 장중에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016을 깨고 내려오니까 시장의 부담이었는데, 여기 2024까지 올라갔는데 시장은 저점에 대한 신뢰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다. 다만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 흐름은 지수는 하단을 조정하더라도 종목별 시장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FOMC 회의죠. FOMC 회의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5 베이스 포인트 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고 코멘트가 없다면 시장에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고, 25 베이스 포인트를 하고 시장에 코멘트가 준다면 시장은 전일 저점에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50 베이스 포인트를 만약에 한다면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직전의 고점까지 돌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은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1900선 여기를 테스트하는 시장 흐름이 예상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시장 정황상으로 봤을 때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흐름은 아랫단에서 위로의 변화를 시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달도 시장은 뭐 녹록한 시장은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에 그 저점을 이탈하는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동성이 나왔지만 어저께는 인버티드 해머,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해머형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둘 다 저점에서 상승으로 터닝하는 포인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흐름에서 좌우한 코스닥은 610이라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시장은 급락의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V형 반전을 만들면서 630에 마감이 됐다는 점은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볼 때 내일도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동평균선이 모두 이렇게 하향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635 이상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때 재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이제 7월 달의 시장 흐름들을 결국은 마감했는데, 8월 1일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볼 종목은 지금 현재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연속적인 이런 시장 흐름이
이제 오늘하고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첨단 재생법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시장 흐름이 나가면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로 목표치는 8,600원 정도를 두시는 게 좋다. 목표치는 8,600원으로 두고 보유자의 경우에는 8,500원 이상에서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첨단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재생 의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엠젠 플러스의 어떤 복제대지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시고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7,850원, 7,850원에서 7,700원 사이는 한 번 더 매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7,500원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자리 그러니까 8,500원, 8,600원과 7,500원을 놓고 지금 현재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그 SKC라는 종목입니다. SKC. 그 SKC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와서 지금 뭐 그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2차 전지 소재 업체 KCFT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기존의 사업부 매각을 통해진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 이것이 부각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난 뒤에 21선 조정 이후에 재차 위로의 변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상단은 지금 현재 46,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고 46,500원을 목표치로 가져가는 전략 필요하겠고 하단을 39,000원으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42,000원 그리고 41,000원대에서 매수하고 3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는 매수 공략 유효하다. 스윙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그 어저께 추천했던 헬릭 스미스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가 올라왔죠. 올라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약세 흐름을 딛고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시했던 18만 6천 원 이런 자리에서 그 매수했던 사람들한테는 큰 시세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시했던 목표치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 VM202 임상 결과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목표치는 어저께하고 동일하게 21,000원을 제시합니다. 21,000원을 제시하고요. 21만 원을 제시하고요. 21만 원을 제시하고 20만 이상에서는 따라가는 자리는 좀 무리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아래로 밀었을 때 19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고 이제 손절 라인은 18만 3천 원으로 손절 라인을 올려주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1만 원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루도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어저께와 같이 KMW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KMW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수가 610을 찍고 20포인트 반등하는 이 자리에 사상 최고치를 냈다는 얘기는 이쪽에 트렌드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KMW는 지금 현재 2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시했던 6만 원까지 보는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네크라인은 이제 지금부터는 5만 원대를 네크라인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을 보되 지금 현재 5만 원, 6만 원을 단기적으로 보고 5만 원을 네크라인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 5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을 청산하고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보유자는 6만 원까지, 만약에 내일 저점을 노릴 수 있는 자리는 5만 4천 원에서 5만 3천 원이다. 이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보겠고요. 단기와 스윙인데 6만 원을 넘고 5만 5천 원을 지켜주면 이건 8만 원까지 한 번 더 윗단의 변화가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2분기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연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면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또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바이 더 루머 셀 더 팩트 현상을 고려하면서 시장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감산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제시했던 자리 87,700원대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었습니다. 87,700원대가 단기적인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챙기신 분들은 지금은 하단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는 55,500원 이하에서 54,000까지 여기에서 매수하고 5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는 스윙 전략을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당연하게 위로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8만 원대 1차적으로는 8만 원대까지 보고 2차적으로는 82,400원까지 그러니까 82,400원까지 2차로 보고 1차는 8만 원 전후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시장은 그 대형주 섹터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중소형주 일단 뭐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5G나 아니면 지금 현재 트렌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반등의 고린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도 함께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8월 달에는 지난 5월 달에 MSCI 그 지금 현재 자산 배분이 이머징 마켓에 있었습니다. 8월 달에도 중국 상해 A 지수가 편입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비중이 축소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단의 변화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또 짧게 그 이익 실현하고 일정 현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FMC 회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코멘트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달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또 그 월요일날 추천했던 캠트로스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밀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내용들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7월 달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8월 한 달도 여러분 한 달 내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